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방송에서 문재인을 낳아준 생모라는 말에 솔솔 나오고 있는 북한의 강병옥과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녀의 본명이 안순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준 것은 전한 방송대로 윤월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강병옥의 본명이 안순옥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문재인의 숨겨진 비밀을 찾는 데서 너무도 중요한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가 획득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걸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주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밝히지만 저는 문제는 그 안씨성을 가진 여자다, 안순옥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윤월 스님의 증언 하나만 믿고서 그냥 밀어붙인 것만은 아닙니다. 윤월 스님 얘기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 말고 중복으로 체크하는 방법을 저는 여러 번 강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대뽀로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제3, 제2, 제4의 후보자를 통해서 문재인, 북한에 있는 강병옥의 진짜 이름이 안순옥이라고 하는 걸 중복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는 게 필요하면 어느 시점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제 방송에서 약간의 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사 수십 년 전의 일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이지 이게 의도적이거나 장난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왜? 상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신중합니다. 문재인을 아무리 머리 나쁜 A4 용지에 있는 바보라고 믿어도 어쨌거나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 작가 저를 법률로 치건 뭐를 치고 싶으면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방송에 착오는 별로 없다는 걸 여러분이 느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천기누설을 하나 더하자면 안순옥이라는 이름 석자는까지는 다 맞추지는 몰랐지만 최소한 안씨성이 맞다. 강병옥은 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윤월 스님 말고도 최소한 3명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문재인이가 이 방송을 보고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어떻게 저런 걸 굳이 숨겨하려고 했던 거를 다 알아냈을까라고 지금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월 스님의 증언대로 문용영 그자가 북한에 있던 본부인 안순옥을 내버려 둔 채 포로로 잡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주사 놔주는 여자가 양산 출신의 강한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그냥.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했다는 것 자체를 문재인은 그동안 꼭꼭 숨겨왔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노무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거짓말입니다. 지 애비가 포로였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증명해 줄 재상의 증언자도 또 따로 있습니다. 문재인 너 꼼짝 마! 라고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만 밝혀두고 제 얘기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강한옥은 계모일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 여자 안순옥이 문재인의 진짜 친모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마저 까발려야 됩니다. 본명 안순옥이가 어떻게 강병옥으로 둔갑을 했을까?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안순옥이가 어떻게 강병옥으로 둔갑해서 문재인하고 금강산에서 만났다는 얘기냐. 2004년도에 그 미스테리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기는 아주 쉽습니다. 북한으로서는 2004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북한의 안순옥이라는 여자를 당시까지 문재인의 엄마로 통하던 강한옥의 막내 동생으로 일단 연극의 역할놀이처럼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봄마누라가 아니고 거제도 프로소영수에서 눈 맞은 여자 강한옥이 있으니까 그 여자의 막내 동생으로 하려면 강한옥 하면 강병옥 정도로 돌림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꾼 겁니다. 바꾼 주체가 강병옥이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 애들이 대남 공작 하는 놈들이 장난을 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건 제가 안 봤으니까, 현장에서 제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추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애들이 급조한 이름이 강병옥이고 진짜 이름은 안순옥이다. 윤호스님 말씀이 맞다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걸 북한 입장에서 한번, 걔네들 입장에서, 공작을 꾸미는 걔네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강병옥이가 대한민국에 사는 맏언니 강한옥과 조카 문재인을 찾는다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북한은 2004년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에 있던 문재인을 포섭하려는 공작 차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추정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오늘 방송의 의구심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문재인 본인이 얼마 전, 2년 전에 TV에 나와서 당시 상봉 행사는 자기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이모가 남한에 있는 가족을 찾으면서 시작했다고 지 입으로 떠들은 게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 쪽 이렇게 상봉 신청은 이제 순서가 오지 않았고 한 번도 이렇게 당첨이 되지 않았고 네. 이모님이 북쪽에서 신청한 게 그게 이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도 자, 여기서 드는 우리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우리야, 대한민국이야, 신청자들이 많으면 고령자, 연령을 감안하고 그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상봉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 애들이 어디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쟤네들한테는 모든 게 공작 차원입니다. 원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치란 없습니다. 걔네들의 정치는 70% 이상이 공작입니다. 음모입니다. 하물며 북한에 있는 중요한 실세를 만나는 자리를 갖다가 휴머니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했다? 왜 이러십니까? 북한 애들의 실상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100% 쟤네들의 공작 차원이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은 저는 오래전부터 2004년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목해 왔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문재인을 포섭하려는 이북의 공작이 기가 막히게 들여맞은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고려대 유호열 교수가 그걸 벌써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대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 당시 고려대에 있는 유호열 교수가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대남 공작 차원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응하지 말라고 똑부러지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가 팍팍 우겼습니다. 지금이 그런 게 통하는 시대냐 하면서 굳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이걸 보도한 동아일보 지면을 아예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밑에 부제를 여러분이 빨간 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유호열 교수가 당차게 지적했습니다. 북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면 대남 공작의 의혹이 짙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문재인이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공작으로 일하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대꾸를 슬쩍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도 5월 달에도 대선에도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MBC가 이 문제를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때 대통령이 되려고 또 한 번 꿈을 꾸고 대들었기 때문에 MBC가 그때 지금 좌빨로 넘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MBC가 당시 상봉 행사가 문재인에 대한 특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MBC의 지적을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수석일 때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북한의 이모를 만났는데 이게 북한의 의도적인 배려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문 후보 측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정치 공세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아일보 시면도 보셨고 MBC 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의 출생 의혹 문제는 지난 10년이 다 되도록 굉장히 큰 덩어리였습니다. 다만 제대로 짚은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때 MBC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에 설근들이고 만 것입니다. 단순히 특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판단대로라면 그것은 문재인이가 특혜를 받아가지고 북한에 있는 이모를 만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북한이 벌이는 문재인을 포섭하는 공작에 그 아가리로 문재인이가 자기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로운 분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상봉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의혹의 덩어리였습니다. 조금 전 MBC 보도대로 북한 이모가 찾는 남한내 가족 명단에 문재인 나이가 무려 74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나이가 51세였습니다. 23살이나 올렸던 것입니다. 자, 이건 문재인이 한 게 북한이 착오했을 수 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실세 문재인이가 대중의 관심의 표적이 될까를 감춰주기 위해서 동명이인, 나이 많은 그 누구인 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이 일부러 포장했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 못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 아니고 동명이인 딴 사람이니까 여러분 관심 끄시라요. 는 표시로 나이를 74세 노인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막내 이모로 설정된 강병옥은 당시 북한 측 자료대로라면 나이가 55세인가 54세입니다. 55세가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조카 문재인의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생사 여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 문재인을 강병옥이가 어떻게 찾으려고 했을까? 저는 그것부터 우리가 의문을 풀어야 됩니다. 강병옥은 본명이 안순옥인데 나이 차이가 문재인하고 4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문재인이가 어디에서 살고 있고 정말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쪽지게처럼 문재인을 찾겠다고 문재인이 얘기대로 찾겠다고 북한 당국에 신청을 했을까? 저는 그것부터 심각한 의문이다.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상 월남한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한 약점을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월남한 가족이 있다고 하는 건 바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강병옥이가 맏언니와 조카를 이름을 콕 찍어서 만나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까? 저는 그 자체가 미스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모라는 여자가 정말로 이모가 맞다면 왜 불과 4살의 차이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문재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그것 말고도 실은 2004년 이산가족 상봉은 거대한 의혹의 덩어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듯이 문재인하고 강병옥은 외모가 너무도 닮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진 보고 둘은 이모와 조카의 관계가 아니고 생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2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강한옥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무턱입니다.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가 좀 나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강병옥, 본명 안순옥은 칼기입니다. 그리고 코하고 이 주걱턱이 문재인하고 완전히 닮은 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분위기를 보십시오. 지 생모라고 하는 강한옥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강병옥 옆에서 아주 흐뭇한 미소로 자식된 도리를 다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보여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강병옥의 주걱턱하고 문재인의 주걱턱은 완전히 붕어빵입니다. 문재인 뒤에 있는 강재월이가 맏언니인데 문재월도 역시 주걱턱입니다. 그 문재월의 맞은편에 있는 보라색 입은 강한옥은 무턱입니다. 턱이 아예 없습니다.
그건 턱이 없는 강한옥화가 문재인을 한 모자 관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로 앞에 있는 흐뭇한 미소를 날리면서 보고 있는 강병옥과 문재인이 가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판단이 맡기겠습니다. 자, 진실이 이렇게 사진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문재인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얼굴도 모르는 이모를, 막내 이모를 만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자기의 온 식구를 다 동원해서 몰고 갔습니다. 김정숙이도 데려갔죠. 지 누나 김지효리도 데려갔죠. 지 장남 문중이의 엄마까지 몰고 갔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상식에 비춰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연속해서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정 결론은 이겁니다. 당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신청자는 강병옥이 아니다. 북한 대남 공작 부서가 그 일을 핸들링 했다라고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문재인이가 저한테 성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흘린 똥이 너무 더러워서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노무현 정권의 실세 문재인을 포섭하려고 하는 공작 차원에서 북한이 움직였고 끝내 성공을 해서 지금의 종북인간 문재인이라는 괴물이 태어상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 추정에 무리가 있다고 싶으면 여기서 마지막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라고 들어드리는데 이렇게 어색할 수 없습니다. 강한옥과 강병옥이 만나는 장면도 어색하고 문재인이가 하는 표정도 정상이 아닙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도 북에 사는 막내 이모를 만났습니다. 이모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아까 이제 이모님 오시는데 정작 우리 어머님은 금방 알아보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척 보니까 우리 이모님인지 어떻게 해요?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그 시절 그 연세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자매가 이렇게 어색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자매는 없습니다. 병옥이가 언니 하는데 저는 이게 왠지 연극 대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판단이 저는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더 있습니다. 문재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북한이 꾸민 음모에 그냥 몸만 간 거다? 저는 이것조차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추정컨대 문재인은 이런 모든 북한 측의 날조와 사기극을 다 알았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모른 척하고 행사에 응했다고 저는 봅니다. 오케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문제도 당시 유호열 교수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남측에서 모든 찾는 사람 친척들과 이름에 들에 관한 자료를 북측으로 제공을 했고 거꾸로 북에서 확인을 거쳐가지고 상봉 행사를 갖추는 그런 형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호열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이 움직여서 북한에 이런 사람을 찾아달라. 이모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북한 애들이 그래 이모로 해줄게. 이름은 이걸로 해라. 안선옥 이름도 가리고 강병옥으로 할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알라우. 이렇게 둘이 한꺼번에 음모를 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이 좀 거칠지만 이거는 북한 애들이 포섭을 하고 문재인이 당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둘이 화가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쪽이 같이 움직였다. 저만의 추정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추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4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손바닥이 서로 딱 마주친 결과입니다. 고장난명입니다. 혼자 있는 손바닥은 소리를 못 내는데 문재인이 움직이건 북한이 먼저 움직였건 둘이 서로를 원해가지고 딱 서로 붙은 것입니다.
문재인을 구워 삼고 훗날 종북 인사로 만들기 위한 북한 대남 공작이 진행이 됐다. 동시에 문재인도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둘은 눈이 맞아서 돌아갔다. 이게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안 그렇고야 어떻게 안순옥이 강병옥으로 나오고 그런 강병옥을 문재인은 힐 좋다고 늘리리 만보를 하고 그 찢어지는 얼굴을 했을까? 그리고 2년 반 전에 왜 평양에서 강병옥을 비밀리에 상봉했을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제가 했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2004년도 이산가족 상봉을 분기점으로 해서 문재인은 이북에 포섭됐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 얘기입니다. 그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인 게 아니고 자발적이었다. 이것도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아는 진실입니다. 제가 하는 추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북 애들은 오래전부터 대남 공작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측 인사는 그렇게 포섭을 해왔습니다. 제가 문재인이랑 척을 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0년도에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로 평양에 갔던 임동원이 그 종북 인사 임동원이에게 북한은 여동생과 남동생을 평양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임동원이는 종북 인사로 빠른 속도로 둔갑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도 바로 임동원과 비슷한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반복하자면 2004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에 북한에 있는 생물을 인질로 삼아서 문재인 포섭에 성공했다. 지금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물을 북한은 인질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날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문재인이 탄생한 배경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이 모든 저의 추정은, 저의 합리적인 의혹은 윤월 스님이 안순옥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알려주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당신이 여기에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겠습니다. Why not?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혼자 마냥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런 유튜브 방송이 나가야 됩니까? 전 이것부터 의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